안녕하세요. 네이어 김채원입니다. 8월 30일자로 이 디스플레이 주식 종목들이 대체로 좋은 하루를 맞이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이 굉장히 높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비전옥스가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반등을 보여주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비전옥스와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또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이어야만 했던 이유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면 디스플레이를 이해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이 비전옥스와 관련해서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8.6세대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과 관련해서 이 장 시작하자마자 10.3%를 급등시킨 모습이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은 지금 17%, 그리고 홍원정밀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그 외에도 야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반등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비전옥스 8.6세대 어떤 소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허페이 8.6세대 아몰레드 생산 라인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29일 저녁에 나온 소식이고요. 아몰레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8.6세대 플렉서블 능동 행렬 6기 발광 다이오드 생산 라인, 그러니까 이 플렉서블 능동 행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요. 어쨌든 이 구축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이 8.6세대가 되겠는데요. 이 원문과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허페이와 비전옥스가 협의를 잘 끝내서 8.6세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받았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550억 위안으로 한국 돈으로는 10조가 좀 넘는 금액이고요. 지분 투자 330억, 그리고 이 부채 융자 220억 이렇게 위안으로 나뉘어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잘 진행된다면 2024년에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만 보더라도요, 이 BOE와 전반적으로 했을 때 8.6세대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레드를 주도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멀게 미래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혜도 있을 것이다라고 아무래도 많은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특히나 부각되는 것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BOE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의 1위 업체로서 이 선익 시스템이 BOE의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레퍼런스로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터득했다라는 시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선익 시스템이 올레드 장비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올레드에 대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부각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요. 이 비전옥수와 관련해서는 유독 이 선익 시스템과 그리고 풍원 정밀이 부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한번 뉴스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중국 비전옥스 같은 경우는 8세대용 올레드를 보시면 수직 증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수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짧게 살펴보면 증착 방식은 FMM이 필요 없는 1입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구조가 지금 FMM이 필요한 수평 증착 방식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방식이 지금 수직 증착 방식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요.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땅을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냐 아니면 수평으로 나여 있는 구조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원장에다가 유기 물질을 증착시키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FMM이라고 하는 파인 메탈 마스크, 이 중간에 구조물들이 덧대어진 그 위로 유기물질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장 크기가 8.6세대 같은 경우는 6세대의 2배 크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질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원장이 커지면 이 FMM 같은 경우도 점차 커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 처짐이 생긴다는 것이 FMM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 따라서 8.6세대, 그러니까 점차 세대를 앞서 나가면서 대형화가 될 경우에는 이 수직적 구조가 조금 더 선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여러 업체에서 이 수직 구조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큰 원장의 여러 작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FMM이 따로 필요 없는 구조로 증창을 시키는 상황인데, 이 대형화 같은 경우는 원장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작은 기판을 여러 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원장 크기를 넓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작은 기판일수록 고르게 뿌리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고요. 아무래도 원장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원장을 잡고 있어야 하는 힘도 커진다는 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상용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율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 이런 단점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중국 비즈노스의 계획인데요. IT용 8세대 올레드 투자는 수직 증착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1입 기술은 사실 밑에 보이시는 재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명으로 재팬 디스플레이가 처음 보여준 기술인데요. 이 비전웍스에서는 1입 기술을 VIP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옥수는 우선적으로 6세대의 1입 생산 라인을 먼저 만들고 6세대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8세대에도 수직 증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8세대가 지금 현 투자 소식을 아까 처음에 봤었는데, 이 8세대 올레드 수직 증착 추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어야 지방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T용 8세대 올레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증착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는 비전옥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비전옥스가 FMM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수직 증착 구조를 잘 양산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MM 기반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의 뉴스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이 부각이 되었는가라고 봤을 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평 증착 장비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리고 풍원 정밀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FMM을 지금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비전옥스가 8세대에서 이 증착을 채택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수평 증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8.6세대의 수직 증착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다라는 시각과 함께 이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이 수평 증착과 관련해서 부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종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평 증착과 관련해서 부각이 되었었고, 이 야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증착기, 8세대 대형 패널에 생산되는 증착기과 증착원을 판매하는데 수직 증착과 관련된 회사로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코 같은 경우는 비전옥스의 거래처 중 한 곳으로 올레드용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이 좀 꽤 높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선익 시스템과 풍원 정밀이어야 했던 이유는 비전옥스와 관련해서 이 수평 증착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또 관련해서 소식이 있다면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